자, 중1 영어 능률김 우리 5가 문법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준 교재에서는 페이지가 96쪽 거기가 워크북일 거야. 그래서 Grammar Builder 워크북 되어 있는 그 96쪽을 펴고 두 가지 문법을 알아봅시다. 자, 5가에서 이제 나오는 주요 문법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비교급과 최상급 그리고 원급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구문을 문법 시간에도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과 첫 번째는 이겁니다.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 원급 비교 구문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법은 대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접속사 that을 이용해서 접속사 that이 이끄는 그 문장에서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경우, 명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대절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문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일단은 비교급, 최상급, 원급이라고 하는 요런 비교 구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형용사 그리고 부사 얘네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치? 형용사 뭐 예쁜, 기쁜, 슬픈처럼 뭐뭐한이라는 형용사, 그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슬프게 같은 부사.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 자, 그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쓰면은 그게 바로 원급이야. 그리고 이제 그 원급을 비교급으로 고치는 방법 뭐 다 알고 있죠. 비교급은 형용사나 부사 뒤에다가 er 붙인다. 요게 기본 규칙이죠. er 붙이고, 그리고 이음절 이상의, 그러니까 뭐 모음 발음이 두 개 나면 이음절인데 그 이상 막 삼음절이고 이렇게 조금 길거나 아니면은 무슨 full로 끝나거나, 그렇죠, 뭐 OUS로 끝나거나 등등등, 이런 경우에는 뒤에다가 er 붙이지 않고 그 단어 앞에다가 more이라는 단어를 따로 붙여서 그렇게 비교급을 만든다. 최상급은 그러니까 er 대신에 est를 붙이죠. est를 붙이고, 특히 이제 형용사의 최상급 같은 경우는 보통 앞에다가 정관사 더와 함께 쓰더라. 물론 이제 얘네들도 뭐 이음절 이상의 좀 길거나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식의 경우로 끝이 나는 요런 단어라면은 앞에다가 most라는 단어를 따로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더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건 좀 볼게요. 자, 보자.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드는 규칙이라고 하면 되겠지. 첫 번째는 일단 원급에, 즉 형용사, 부사 그 원래 모습 그대로 있는 원급에다가 그냥 er, 물론 최상급이면 est를 붙인다. 요게 규칙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단어가 e로 끝날 때, 그러니까 nice, 뭐 large 이런 식으로 e로 끝날 때는 이미 e가 있기 때문에 그냥 r과 그냥 st만 붙인다. 요런 규칙도 있고요. 세 번째, 많이 보던 규칙이죠. 자음 더하기 y로 끝날 때는 어떻게 하더라? y를 일단 i로 고치고 나서 er 또는 est를 붙이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것도 많이 보던 규칙이네. 자, 그 단어가 단모음 더하기 단자음으로 끝날 때, 그러니까 단모음이라는 거는 모음 A, E, I, O, U 얘네들이 자기 혼자서 모음 소리 낼 때 우리 그거 단모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뒤에 자음이 하나만 붙어서 단어가 끝이 나는, 뭐 이렇게 끝나는 단어, 예를 들어 hot 같은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요거는 겹자음, 그러니까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나서 er과 est를 붙이더라. 요런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음절 이상이라 그러는데 이음절 중에서는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삼음절부터는 해당이 다 되겠죠. 또는 이음절 중에도 몇몇 단어들 이상이거나 또는 뭐로 끝날 때, 요런 단어로 끝나는 형용사들 많죠. 무슨 full 아니면 OUS, IVE, LESS 또는 ING나 ED 이런 걸로 끝날 때, 요런 걸로 끝날 때는 어떻게 하더라? 이거는 뒤에다가 er이나 est가 아니라 앞에다가 more이라는 단어 혹은 most라는 단어를 붙여주더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규칙입니다. 이렇게 이제 규칙을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고, 요거는 단어들의 예시를 좀 볼까? 자, 우리 키가 큰 이라는 tall 같으면 그러면 그냥 er 붙이고 taller, 최상급이면 tallest 이러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1로 끝나는,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nice 같은 요런 단어,
E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그냥 R 붙여서 nicer. E로 끝났으니까 ST만 붙이고. 자음 더하기 Y, 뭐 busy 같은 요런 단어, 바쁜, 더 바쁜 하려면 Y를 I로 고치고 요렇게. busier, busiest. 단모음 단자음 아까 봤던 예를 들어 hot 같은 경우. 그래서 T를 한 번 더 쓰고 ER, hot, hotter, hottest. 저 삼음절 이상이거나 뭐 등등등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beautiful처럼 full로 끝났으니까요. 요거의 비교급 더 아름다운은 more beautiful 되겠죠. more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하려면 most beautiful. 요렇게.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규칙이고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규칙이고. 그리고 또 그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예시들은 다 형용사들이네. 그치? 그런데 우리가 부사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부사가 있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느린이라는 slow가 왜 이렇게 생겼지? 느린이라는 slow. 자, 여기다가 ly를 붙이면 느리게라는 slowly 부사가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만들어진 그 부사, 요 부사들은 비교급, 최상급 만들 때 여기 나왔던 5번 규칙처럼 앞에다가 more과 most를 붙인대요. 그러니까 slowly, 이것의 비교급 더 느리게 하려면은 more slowly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런 게 있어. 우리 부사 중에서 early 이런 단어 있거든. 얘도 그러면 more early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early라는 단어는 요게 형용사인가요? 이른, 빠른이라는 형용사가 여기서 ly를 떼는 이거야? 아니죠. 이른이라는 형용사도 사실은 early입니다. 일찍이라는 부사도 early이고 형용사랑 부사랑 꼴이 똑같다 그지? 그래서 어쨌든 얘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가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은 비교급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만들까요? 위에 있는 3번 규칙 이내 자음 더하기 y로 끝난 케이스죠. 그래서 이때는 y를 i로 고쳐서 earlier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 더 내볼까? lovely 사랑스러운 하는 lovely 요거는 비교급을 어떻게 만들까요? ly 붙었으니까 more lovely 할까요? 아니죠. 자, 봐라. lovely가 혹시 이런 케이스인가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가 된 이런 케이스인가? 아니야. love는 사랑. 거기다 ly를 붙여서 얘는 오히려 형용사가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명사에다가 ly를 붙여서 형용사가 된 그런 단어들이 좀 있어. 예를 들어 친구라는 friend에다가 ly 붙이면 friendly.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명사에다 ly를 붙여서 오히려 형용사가 된 케이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요 케이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비교급 할 때 역시 마지막 y를 i로 고치고 이런 식이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ly 붙었다고 다 more, most 붙이자 그거 아니야.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가 된 이제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야. 부사는 그럼 다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은 빠르게라는 fast 얘는 부사니까 more fast 할까요? 아니죠. 얘는 부사이긴 하지만 ly가 붙은 그 경우 아니잖아요. 형용사에다 ly 붙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부사라도 그냥 붙여서 faster 이렇게 만들면 된다. 됐죠? 그래서 비교급과 최상급 일단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 봤는데 우리 반드시 또 해야 될 거 있잖아. 규칙은 이러했으나 불규칙이 또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불규칙은 뭐 ES를 붙이는 그게 아니라 아예 다른 모양으로 변할 거니까 결국은 일일이 외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으니까 봅시다. 형용사 중에 좋은이라는 good 그리고 부사 중에서 잘이라는 well 얘네들의 비교급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better 그러니까 better는 더 좋은이란 뜻도 되고 더 잘이란 뜻도 되겠죠. 형용사와 부사 다 되니까. 그리고 이거의 최상급은 best 요렇게 불규칙 외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말 나쁜이라는 bad 아픈이라는 ill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더 나쁜, 더 아픈 worse
그리고 가장 나쁜, 그러니까 최악은 worst. 자, 이번에 많은 거 해볼까요? 수가 많을 때는 many, 양이 많을 때는 much. 근데 더 많은 할 때는 many나 much의 비교급은 more. 그리고 가장 많은은 most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more 하는 게 many나 much의 비교급으로 더 많은 이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또 위에 보면은 이렇게 more 붙여서 비교급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의 more가 여기 밑에 있는 more 쓰임이 다른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거 했으니까 또 반대로 적은 해봅시다. 양이 적을 때 우리 little 하는데 요거의 비교급은 less, 최상급, least. 자, 그래서 요 불규칙들은 요렇게 따로 기억을 좀 합시다. 요 기억할 수 있겠죠, 그지? 많지도 않고 요 정도 기억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불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 만드는 방법 알았고 실제로 이제 97쪽부터 이렇게 좀 연습해보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자, 우리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문장, 비교구문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비교구문이기 때문에 원급을 이용해서는 이제 동등 비교라는 비교를 할 거야. 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나는 예를 들어서 I am tall 그러면 나는 키가 크다 이고 여기에서 지금 키 큰 이라는 형용사 요걸 우리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 쓸 수 있겠죠. 형용사니까. 자, 얘를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동등 비교. 그러니까 원급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 동등 비교는 이렇게 쓴대요. 일단 우리가 써야 될 이 원급 앞, 뒤로 as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as 원급 as 이렇게 기억하면 돼. as 그리고 반드시 원급을 써야 돼. as 원급 as.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요 as 뒤에다가 비교 대상을 쓴대요. 뜻은 뭐뭐만큼이란 뜻이야. 요 as가. 자, 그러면 나는 키가 큽니다. 뭐만큼? 그 남자만큼 해볼까? 그러면 him 쓰면 되겠죠. 나는 그 남자만큼 키가 큽니다. 됐나요? as 원급 as야. 근데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면 지금 비교 대상인 그 남자 여기다가 하나만 딱 쓸 것 같으니까 목적격으로 him 썼는데 주격으로 he를 쓰게 되면 그 뒤에 동사까지 써서 이렇게 비교 대상 쓸 수도 있거든. 만약에 he 썼으면 이 뒤에다가 동사를 뭘 써야 될까? he니까 is 쓰나? 뭐 does 쓰나? 뭘 쓰지? 이럴 때는 이제 앞쪽에 이 문장에 원래 쓰인 동사를 보면 됩니다. 나는 키가 크다, 그는 키가 크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형용사 tall 쓰려면은 앞에 비동사를 쓰죠. 그러니까 뒤에도 역시 비동사, he니까 is 요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him 하고 끝내도 되고 he is 하고 끝낼 수도 있어. 비교 대상을 적을 때. 자, 동등 비교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 혹시 부정문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 남자만큼 키가 크다 이러면 나랑 그 남자랑 키가 똑같은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걸 부정문으로 만든다면 나는 그 남자만큼 키가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더 작은 거네. 그 남자가 사실은 더 큰 거네. 그렇지? 자, 부정하는 방법은 지금은 비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배운 대로 비동사 뒤에다 그냥 not을 넣어서 부정을 하죠. 그래서 I am not as tall as him 하면 될 텐데 이거 동등 비교에서는 부정문일 때는 앞쪽에 있는 as를 so로 바꿔도 된대요. 그래서 요거는 I am not so tall 뒤에 건 그냥 as 써야 돼. 요렇게 쓸 수도 있대요. I am not so tall as 기억할 수 있겠죠? 부정문일 때는 앞부분의 as를 so로 바꿔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 이 정도의 뜻이 되겠죠. so가 그렇게라는 뜻이 있지. 그 남자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아. 이 정도의 뜻이 되겠지. 뒤에 있는 as는 뭐뭐만큼이란 뜻이니까. 자, 그래서 부정문까지도 해봤고요. 물론 얘들아, 지금은 비동사니까 am not 했고 일반 동사가 들어가는 비교 구문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I read, 나는 읽어요. 책을 읽습니다 라는 뜻이야. read만으로도 독서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러면 as
many 뭐 여기다 책을 넣자. as many books as him. 나는 그 남자만큼 많은 책을 읽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참고로 이런 경우라면 이때 요 힘을 만약에 he 하고 주어 이렇게 풀어 쓴다면 이 경우는 is가 아니겠죠. 앞쪽에 봤더니 동사가 읽는다라는 일반 동사. 그래서 여기도 read 쓸까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 일반 동사일 때는 뒷부분에 두 동사로 받아주면 돼. 지금 시제가 현재이고 그리고 여기선 주어가 he니까 그래서 does라고 쓴 거야. 아까는 he is였지 위에서는 그때는 비동사였으니까. 지금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he does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does가 reads의 뜻인 거지, 그치? 그가 읽는 것만큼 이 말일 거 아니야. 그가 읽는 것만큼 나도 많은 책을 읽습니다. 뭐 이런 의미다. 자, 그래서 동등 비교는 어쨌든 as 원급 as라는 거 요거 기억하면 됐죠. as 원급 as. 자, 두 번째. 그러면 동등 비교 말고 이번에는 비교급으로 문장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이제 나는 더 크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I am taller. 요게 바로 비교급인데 자, 비교급을 쓸 때는 뒤에 than을 쓰죠. 비교 대상 앞에다가 than을 써서 than이 이제 뭐뭐 보다라는 뜻이 되겠죠. 더 뭐뭐 하다라는 말을 쓰니까 뭐뭐 보다라는 비교 대상. 자, 나는 그 남자보다 키가 더 크다. 아까 위에서 참 나는 그 남자만큼 키가 크지 않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제 쓴다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He is taller. 그가 더 큽니다. than me. 나보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등 비교인데 부정문을 해놓고 같은 의미를 찾아라 했는데 이제 보기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찾으면 되겠죠. 이것의 속뜻은 실제로는 내가 그 남자보다 그 남자만큼 크지 않다라는 말은 그 남자가 더 크다. 아니면은 나는 더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I am 그러면 shorter than him. 내가 그 남자보다 키가 더 작다. 이런 속뜻 이게 다 같은 뜻인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등 비교 부정문은 사실 이렇게 비교 구문으로 비교급으로 고쳐 쓸 수도 있으니까 내용을 그냥 이해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남자보다 더 키가 크다라고 이렇게 비교 구문 썼고 그러니까 비교급 뒤에는 than 와야 돼. 여기에 as 같은 거 올 수 없어요. as 사이에도 원급만 써야 되지 우리가 as 사이에다가 이런 자리에다가 taller 이런 거 못 쓰겠죠. 그런 것처럼 as 사이에는 원급, 비교급 뒤에는 than.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상급은 어떻게 쓸까? 최상급은 그러면 내가 가장 키가 크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I am 형용사의 최상급이니까 the를 붙여서 I am the tallest. 내가 가장 큽니다. 아니면 내가 가장 키가 큰 소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명사 꾸며서도 많이 씁니다. 최상급. 여기에서는 than 같은 말 안 붙겠죠. 누구보다 라는 말 어울리지 않지. 내가 가장 키가 큰 소년입니다 이랬는데 그 남자보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대신에 그래서 최상급을 쓸 때는 어떤 말과 어울리냐 하면 어디에서 라는 in. 예를 들어서 in Korea 한국에서,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in my class 우리 반에서 이런 말 어울리겠죠. 또는 뭐뭐 중에 라는 뜻의 of. 그러니까 of 뒤에는 us, 우리 중에서 뭐 이런 식의 아니면 그 학생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of 뒤에는 복수형이 많이 와 여럿 중에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in 뒤에는 단수가 오고 of 뒤에는 복수가 온다 뭐 이렇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상급과 어울리는 거는 어디에서라는 in이나 누구 중에서라는 of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발견하면 이거는 원급이나 비교급보다는 최상급에 어울리는 표현들이구나 이렇게 짝을 지어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원급과 비교급, 최상급 요거 실제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 몇 개만 풀어볼까 그러면? 자, 여기 97쪽이라고 되어 있는 요건 기본적인 만드는 연습하는 거고 그 다음 98쪽에 문제 같이 한번 볼까? 자, my brother
나의 남동생이 is 어떻습니다. taller 있고 more taller 있네. 어쨌든 나보다 키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쓸 것 같아. than 있는 거 보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알맞은 비교급 고르시오인데 뭐가 맞나요? tall 같은 경우는 그냥 er 붙여서 taller 이게 맞죠? 앞에다가 more도 붙이고 또 tall 뒤에 er도 붙이고 이런 표현은 없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내 영어가 더 훌륭합니다 해야 되나봐. 실력이 좋은 이라는 뜻이 있죠. good, more good 있네. 그럴싸해 보이지만 우린 알고 있어. good의 비교급은 better인 거. 이거 불규칙이었죠. 자, 그 다음에는 내 여동생은 2살 더 어리다 이 말이네 나보다. 또 than이 있기 때문에 우리 than을 발견하고 앞쪽에는 그런 비교급 써야 된다. 그래서 그냥 young 아니고 younger 이라는 비교급 골라야 됩니다. than 때문에 항상 이렇게 than이 있다는 것. 자, 이번에는 앞뒤로 as가 있는데 as 원급 as라 그랬죠. 그래서 as 사이에는 반드시 원급. 그래서 old 이런 식이지. 자, 이번에는 than이 있으니까 앞에는 비교급일 텐데 hotter. 두 개 중에 뭐가 맞죠?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쓰고 er 이런 식. 6번도 하나 더 해볼까? 자, 얘도 뒤에 있는 than을 보니 앞에는 비교급을 써야 될 텐데 값이 싼이라는 cheap를 비교급으로 제대로 쓴 건 뭘까요? 고민되니? 고민하면 안 돼요. cheaper 당연히 이 뒤에다가 er 붙이면 되지. 앞에다 more 붙이려면은 적어도 모음이 2음절, 3음절 뭐 이렇게 좀 길든지 해야 되는데 얘는 cheap라고 ea가 합쳐서 길다란 이 소리 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 2음절 아니야. 모음 소리가 한 번 난 거니까 1음절입니다. 그러니까 7번 같은 경우는 important 얘도 than이라는 말 있어서 우리 여기 비교급 써야 될 거고 important처럼 얘는 지금 im 할 때 한 번, pour 할 때 두 번, tent 할 때 세 번, 모음 발음이 세 번 났네요. 그러니까 이런 3음절이니까 얘는 비교급을 앞에 more 붙여서 more important 이러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쭉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문법 대절 해보자. 비교급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여기 최상급이랑 쭉 나와 있네. 오늘 문제 많이 풀어보고 동등 비교랑 비교 구문 문제 되게 많다. 자, 명사절을 이끄는 대절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이것도 잠시 빈 페이지에다가 쌤이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문장에서 명사라는 거는 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같은 역할을 해.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 단어라서 그야말로 뭐뭐는에 해당하는 거. 그게 주어다, 그치? 보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격 보어 얘기하는데 이다라고 했을 때 그 걔가 보어겠죠. 그래서 주어는 는 했을 때 이 뭐뭐가 주어고요. 보어는 이다. 주어는 이다 했을 때 이 뭐뭐가 보어고. 목적어는 뭐더라? 목적어는 쉽게 말하면 이제 동사 바로 뒤에 와서 뭐뭐를 이라고 해석될 때의 그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 어쨌든 이렇게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같은 역할을 명사가 다 할 수 있죠. 뭐뭐는 하면 이 뭐뭐에는 그 책은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남자는 이런 게 들어가겠죠. 여기에 뭐 달리다 아니면 예쁜 같은 뭐 동사나 형용사가 그 역할을 하지는 못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만이 할 수 있는 요런 문장 요소들이 있어.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같은. 자, 그래서 얘네들은 명사만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예를 들어 볼게. 나는 알아요 그랬으면 안다라는 이 동사는 뭘 가져? 바로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그런 동사야. 우리 그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타동사 바로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그를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그 남자, 얘가 바로 목적어네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그를 같은 거. 나는 정답을 알아요 같은 거. 그치? 여기에 그러면 정답 넣어야 되겠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는 목적어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그런데 나는 알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이거야. He loves me. 이게 뭐죠? 그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나는 알아요. 뭘 아는지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He loves me야. 그가 날 사랑한다. 얘들아, 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잖아. 목적어는 명사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쌤이 쓴 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 형용사가 아니라 이건 뭐야? 무려 문장이다, 그치?
주어와 동사가 다 막 이렇게 목적어까지 갖춰져 있는 완벽한 문장이야. 근데 이걸 문장을 우리는 뭐로 지금 변신을 시켜야 되겠다? 명사로 변신을 시켜야죠. 그래야지 지금 이 전체 문장에서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알아요. 이거를 해야 되니까. 어떡하지? 문장을 명사로 바꾸는 방법? 우리가 사실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어. 어떻게? 동명사 꼴 쓰든지 아니면 투부정사로 고치든지. 그치? 투부정사나 동명사 쓰면 달리다 같은 동사가 달리기 이렇게 명사가 돼. 하지만 얘는 동사가 아니라 문장이라니까. 자, 이럴 때 바로 이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 하는 게 바로 접속사 that이래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앞에다가 이렇게 that 달아주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 요렇게 돼. 나는 알아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그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사실을. 그래서 접속사 that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뒤에 나오는 요 문장이라는 사실. 뒤에 나오는 요 문장 뭐뭐입니다 라는 것 요렇게 해석하면 돼. He loves me. 그가 나를 사랑한다 까지 해석해. 그냥 그가 나를 사랑합니다 라는 것 되겠나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 요거를 대절 이렇게 부르죠. 대시 이끄는 절이니까요. 절이라는 말은 참고로 문장이야, 문장. 그러니까 주어 동사처럼 문장의 형태를 갖췄는데 그럼 문장이라 부르면 되지 왜 또 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주어 동사처럼 문장의 형식을 갖췄지만 그게 합쳐서 전체 문장에서 이제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은 얘가 명사라는 품사의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명사절 그래. 문장처럼 생긴 애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명사를 꾸미면 그때는 무슨 절 그러겠어. 명사 꾸미는 건 형용사가 하는데 근데 요거 자체도 문장 형식처럼 생겼어. 그럼 우리가 또 형용사절 뭐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자, 어쨌든 그래서 요 명사절은 지금은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였다. 그치? 이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 그래서 특히 우리 지금 책에서 중요한 문법으로 나오는 건 명사절인 대절이 지금처럼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물론 주어나 보어 역할도 사실 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목적어로 쓰이는 케이스 요것만 볼게요. 요게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절을 어떤 타동사의 목적어로 썼을 때 이때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접속사 that을 생략해도 된대요. 참고로 주어나 보어로 쓰이거나 뭐 이럴 때는 우리가 that을 생략하지 않고 써주는데 근데 목적어로 쓰일 때 어떤 타동사의 목적어로 대절이 쓰이면 이때는 우리가 that을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것도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그러면 know처럼 이렇게 대절을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좀 자주 가지는 그런 동사들을 알아두면 우리가 좀 편하겠죠. 그런 동사들을 좀 볼게. 우리 프린트물에서 96쪽에 보면 다시 올라가 볼까? 96쪽에 적어놨어. 여기 제일 첫 페이지다, 그지? 문법 그래머 빌드업의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여기 적혀있네, 대절. 자, 접속사 that은 주어와 동사를 갖춘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문장의 형태를 이끌어요.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와야 돼. 예를 들어 that 뒤에 그냥 I love까지만 쓰면 이거는 대절이 아니야. I love까지만 쓰면 불완전해.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 뭐를 나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접속사 that은 이끌고요. 자, 그래서 이 that이 이렇게 완전한 문장 이끌어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 명사니까 당연히 문장에서는 주어나 목적어 그리고 보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that절 아까 쌤이 해석 뭐뭐입니다 라는 것 그랬잖아. 그치? 여기도 나와 있네. 뭐뭐이다 라는 것 뭐뭐이다 라는 사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that 뒷부분의 내용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대절은. 자, 그래서 that이 이끄는 절은 사실 이런 동사들의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 나와 있네. 생각하다라는 think, I think that 이렇게 난 대절이라고 생각해. 많이 쓰는 표현이죠. know, 좀 전에도 봤지? I know that. 나 대절의 내용 알아요. 이런 거야.
say that도 많이 써. 대절이라고 말하다. 이렇게. 자, believe. 믿어요. 대절을 믿어요. 대절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guess. 추측하다. 대절이라고 추측하다. 이런 동사들. 뭐 어렵지 않다, 그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런 동사들 뒤에는 주로 대절을 목적어로 쓴다. 그래서 목적절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지? 얘네들은 이 동사들 뒤에 주로 대절을 목적어로 많이 쓰고요. 아,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접속사 that을 생략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자,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그랬으면은 뭐를 하는 목적어가 와야 될 텐데, 너를 생각해. 뭐 이게 아니었네. I think, 난 생각하는데, 요 대절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That I have a bad cold. 내가 심한 감기에 걸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 think that은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이런 느낌이야. I think that은 나 이렇다 라고 생각해. 이 말은 나 이런 것 같아. 이런 뜻. 자, 뭐 똑같은 말 계속 여기 설명을 적어놨고요. 2번 예문 보자. I can see. 나는 볼 수 있어요. 그러는데 see는 알다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대절이니까 눈으로 뭘 본다라기보다는 난 대절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어떤 내용이지? That you are very sick. 당신이 많이 아프다라는 거를 내가 알겠다, 알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요때도 대절이 see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요 대순 생략 가능하겠네. 그쵸? 또 I think that 나왔네. 난 생각합니다. 대절이라고 생각하는데 I will be okay soon. 내가 곧 괜찮아질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 됐죠? 이제 요게 바로 접속사 that. 구체적으로는 접속사 대절이 문장에서 목적어로 어떤 동사들의 목적어로 쓰이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었어. 그래서 이것도 앞쪽에서부터 문제 쭉 풀어 가다 보면 너무 넘어갔구나. 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장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 같이 한번 풀어볼까? 사람들은 자메이카 사람들이 봅슬레이 경기에 참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와우. 이런 문장을 우리가 과연 영작을 할 수 있을까? 해보자. 자, 일단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치?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은 붙은 게 주어잖아, 그치? 은, 이가. 그럼 사람들이 주어네요. 이게 은 붙어서. 자, 그래서 사람들은 people, 주어를 썼어. 주어 다음에는 뭘 쓰죠? 주어 다음에 동사요. 사람들은 썼다고 자메이카 쓰면 안 되죠. 우리말과 영어는 순서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은 주어고 동사 어디 있어? 우리말에서는 동사가 어디 있죠? 제일 끝에 있잖아. 다 붙는 게 동사니까요. 생각했다 이게 동사네.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think 쓸 거야? 안 돼. 너희들 주의할 점. 영작할 때는 항상 동사를 쓸 때 시제를 좀 주의를 해줍니다. 생각했대잖아. 이렇게 쌍시옷 받침이 붙어 있다라는 거는 과거 시제. 그래서 think의 과거는 ed 붙이는 거 아니죠. think는 불규칙 동사라서 thought. 자, 그랬는데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뭐를 생각했대? 이거를 생각했대잖아. 이거 한번 봐봐. 이게 무려 생각하다의 목적어인데 자메이카 사람들이 봅슬레이 경기에 참가를 하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 그럼 이거 자메이카 사람들이 다시 또 주어가 있고 경기에 참가를 하다 안 하다 동사도 있고 즉 문장이란 얘기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think의 목적어로 문장, 다시 말해서 절을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럴 때 이제 접속사 that을 써서 대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접속사 that을 썼으면 그 뒤에는 뭘 써요? 여기도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완전한 문장이라 하면 다시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 그런 새로운 또 주어 동사 또 써야 돼. 자, 그러면 대절 안에 주어는 누구일까요? 요게 대절이잖아, 그치? 대절의 주어는 또 자메이카 사람들이네. 자메이카 사람들이 뭔데요? 여기 친절하게 줬어. 단어를 줬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보고 쓰자. 자, 자메이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동사 써야죠. 대절 안에서 주어 썼으니까 동사. 참가하지 못할 것이다. 참가하다가 어디에 참가하다가 take part in인데 참가하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있다는 can.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can't 쓰면 되지 않을까요, 쌤? 그런데 늘 얘기하죠. 시제를 좀 주의하라고.
지금 이 문장의 동사가 과거형이라면 대절 안에도 너희가 시제일치. 그러니까 여기도 can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겠다? can도 과거형이 있지. 뭐 couldn't라고, 그치? 그래서 couldn't take part in 하면 참가하지 못할 것이다. 어디에요? 나머지는 보고 쓰면 되네. The bobsled race 했더니 어우 깔끔하게 탁 한 수도 맞았고, 그지? 혹시 이렇게 칸이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칸이 한 개 더 있으면 너희 당황하겠지.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여기에는 couldn't를 could not으로 두 단어로 풀었으면 되지. 아니면 혹시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데 칸이 하나가 모자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하지? 이걸 생략하면 되겠죠, 그지? 접속사 대시 지금 이렇게 think라는 생각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대절 쓰이면 우리 생략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단어 수는 너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 되겠어? 사실은 이런 영작 문제들까지 할 정도가 되면은 하산해도 되죠. 이 정도면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여기 문제 많이 있다, 그지? 요 문제들 많이 풀고 나면 또 뒤에 보면 객관식 또 주관식 해서 선생님이 문제 많이 마련해놨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은 문제를 차분히 풀어봅시다. 96쪽 여기 설명했으니까 바로 그 다음 페이지 97쪽부터 해서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세요.